네, 안녕하십니까. 전주 동중학교 체육교사 윤용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따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 생각이 되고, 선생님들도 사실 특히 체육 선생님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정말 익숙치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꼭 배우고 해야 되는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보이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함께 배워볼 내용은 건강과 체력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선생님이 하게 되지만 나머지 강의는 체육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최대한 재미있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정중학교 체육 선생님은 총 5분이시죠. 권석범 선생님, 윤용호 선생님, 이 두 분이 2학년을 담당하고 있고, 장한별 선생님, 김서주 선생님, 그리고 이중현 선생님, 이 세 분이 3학년을 담당하고 있고, 장한별 선생님과 김서주 선생님과 권석범 선생님은 또 1학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5분의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체육 수업을 함께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온라인 체육 수업의 첫 시간으로 건강과 체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번에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죠. 이 학습터에 다들 가입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하는데, 우선 체육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길진 않지만 유익한 동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올릴 겁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시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자료들은 추가로 또 올려줄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도 시청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URL 주소랄지 이런 걸 안내를 할 건데요. 그걸 확인하셔서 선생님들한테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해주면 그 차시별로 여러분이 수업이 마무리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시청하고, 두 번째 선생님이 첨부해 놓은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하고, 세 번째로 그거를 토대로 과제물을 제출하면 여러분이 온라인 강의를 무사히 잘 수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볼 내용들은요, 먼저 우선 P 클래스 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는 다 아시다시피 Physical Education Class on, 그래서 체육 수업 온라인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 체육 수업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는 우선 건강에 대한 걸 좀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 체력의 요소, 우리가 체력 말로만 들었는데 과연 그 체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가 중요한 건지 한번 배워볼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면 힘든 시간들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체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팝스라고 하는데요.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 측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온라인 체육 수업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건강 너무나 많이 들은 단어죠. 사실은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관심 있을 나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선생님도 건강이 중요해 하면서도 사실은 건강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잘 챙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건강이란 수업을 잘 배워두면 우선 여러분 부모님께 우선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건강의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사실 좀 담긴 해봤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비록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도 오늘만큼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나요? 왼쪽에 캐리커처가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스티브 잡스인데요.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고인이 되셨죠. 돌아가셨지만 애플의 창업자로 여러분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애플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아이폰, 그다음에 아이패드, 맥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혁신의 아이콘이죠. 이 스티브 잡스 하면. 근데 이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췌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의사, 선생님, 또는 사업가, 연예인, 여러 가지 희망이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건강은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거든요. 건강이 없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고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애플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을 소유했던 스티브 잡스도 결국엔 돈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명언을 하고 고인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이라는 주제가 좀 따분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잘 배워보면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건강이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죠. 건강은요, 한자예요, 한자. 물론 순수 한국어들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 건강은 한자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health라고 합니다. health. 그래서 국어 사전적으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는데, WHO 다 아시죠? WHO. 네, 굳이 읽어보자면 World Health Organization이라는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신체적으로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즉 신체에 문제가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다.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 안정하고 건강돼야만 진정한 건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건강하면 그냥 몸만 건강하면 되겠지, 아프지 않은 게 건강한 거지라고 이해하셨다라면 오늘부터는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건강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체육 교과서에도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건강이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만 된다. 그것이 완전한 건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우선은 신체적인 건강이란 뭐냐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오시죠? 질병이 없어야 되겠죠. 아픈 곳이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금만 운동해도 지친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랫동안 운동해도 지치지 않고 힘들 줄 모르다 건강하다고 할 수 있죠.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한다. 그럼 신체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환절기 때 감기 많이 걸리시잖아요. 환절기 때는 감기 걸리는 이유가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환절기 때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 몸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감기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다가도 환절기만 되면 잘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감기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한다.
즉 적응력도 좋고 면역력이 좋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사회적인 건강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건강. 사회적 건강은 뭐예요? 사회라는 건 여러 사람들의 무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들이나 규칙들을 잘 준수한다. 그럼 저 사람 참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건강은 우선 즐겁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점.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거든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을 둘 중에 하나만 존중해도 사실 건강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자기를 너무나 비하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타인만 존중하고 또 그 반대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양쪽 다 자기도 존중하고 타인도 존중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즉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건강할 때 우리가 완전한 건강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건강과 비슷한 말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well-being이죠. well-being. 뭐 영어 원뜻만 보면은 well 잘, being 존재한다. 그러니까 잘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일 수 있는데 well-being의 정확한 뜻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WHO의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와 비슷하죠. 육체적, 정신적 이런 것들 그리고 아름다운 삶, 행복 이런 단어들을 보면 정신 건강, 신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이랑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죠. 그리고 wellness라는 거는 뭐냐면 well-being, happiness, fitness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거예요. well-being은 방금 얘기했고 happiness는 행복이란 뜻이죠. fitness는 다음 장에도 다루겠지만 체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well-being은 전체적인 건강, happiness는 행복이죠. fitness는 신체적인 어떤 튼튼함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wellness, 잘 사는 거 그런 것들이 건강, 웰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유사한 개념 중에 하나가 피트니스예요. 여러분 이제 동네에 보면 그 운동하러 다니는 곳 있죠.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런 걸 헬스장이라고 하는데 헬스장? 건강장이에요. 건강장 번역하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뭐라고도 하냐면 피트니스 센터래요. 피트니스 센터. 왜냐하면 피트니스는 체력과 같은 의미거든요. 신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란 뜻인데 피트니스 센터는 결국엔 이 체력을 기르는 그런 센터가 되겠죠. 최근에는 컨디셔닝 스튜디오. 컨디셔닝이라는 건 조건이라는 거죠. 내 몸이 좋은 조건인지를 파악해서 잘 가꾸어주는 그런 스튜디오다라는 개념에서 컨디셔닝 스튜디오라고도 이제 헬스장을 명명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러한 건강과 비슷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면 평소에 이런 단어들을 오용하거나 혼용하는 경우가 없을 거라 생각입니다. 이제 사실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담은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자세에 대한 얘기예요. 선생님이 사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군대 장교가 되려고 했던 윤모 씨는 평소에 컴퓨터를 많이 하고 함부로 운동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 MRI 촬영을 해봤죠. MRI는 뭐예요? 그 단층 촬영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낱개로 다다다닥 쪼개서 여러 장을 찍어서 입체처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MRI 촬영을 해봤더니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은 뭐예요? 그러니까 척추의 간판 사이에 있는 판이 튀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허리 디스크다 그래요.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목표로 했던 장교로 군대 가지 못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했다라는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냐고요? 당연히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의 MRI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길쭉한 게 뭘까요? 네, 척추입니다. 척추. 여기 척추고요. 이 앞시란 게 이제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인데 여기 척추와 척추 사이에 보면 이런 얍실한 디스크가 있죠. 이거를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ntervertebral disc라고 하는데 추와 추 사이에 있는 판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판이 보면 이 부분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부분 여러분 보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레이저 포인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어때요? 약간 튀어나와 있죠. 이쪽이 매끈한 것에 비해서 이쪽은 튀어나와 있잖아요. 얘가 계속 무리해서 허리를 쓰거나 자세가 안 좋을 경우에는 얘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튀어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 척추 바로 뒤에는요, 뭐가 지나가냐면 중추신경계가 지나가요. 중추신경계가 지나가서 이 중추신경계에서 가지가 뻗어 나와서 이제 우리 다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누르게 돼요. 압박을 하게 되면 통증도 오고 나중에 심각할 때는 이제 마비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 MRI 사진은 누구 거냐면 윤용호 선생님 제 MRI 사진이에요. 실제로 선생님은 장교를 가려다가 척추간판, 요추간판 탈출증, 허리디스크에 걸려서 공익근무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공부도 많이 나름 하고 운동도 막 함부로 하고 무리한 동작을 하다가 결국엔 척추 허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집에서 자세 바르게 하는 거, 그리고 특히 남학생들 무리해서 운동하거나 장난치지 않는 거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허리들이 보면 앞에서나 뒤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허리가 반듯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엔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냐면 이렇게 휜 경우들이 많아져요. 이거를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거든요. 척추가 옆으로 휘었다. 척추가 옆으로 휜 병이에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신경가지를 누르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근육이 삐뚤어져 있다 보니까, 뼈가 삐뚤어져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 피곤하고 힘들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옆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의 척추뼈는 이렇게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척추 만곡이 있어야 돼요. 곡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몸이 곡선이 너무 많이 생겼죠. 앞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뒤로 너무 많이 튀어나갔어요. 이건 역시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앉아 있을 텐데요. 앉아 있을 때 자세,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냐라는 부분도 선생님이 이 파워포인트에 실으려다가 여러분 교과서를 보거나 여러분 좀만 관심이 있으면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자세로 앉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사례는 평소에 롤을 즐겨하던 김모구는 잠자는 시간과 학교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지금 학교 안 가니까 더 많이 하겠네, 롤을 맨날 한 거예요. 롤 알고 있죠? 리그 오브 레전드, 거의 레전드 게임입니다. 가장 이용자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맨날 하니까 다이아라는 가장 높은 계급까지 올라갔어요. 뿌듯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끝이 저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봤더니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거북목 증후군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목뼈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경추라고 하거든요. 경추. 이 경추가 이렇게 살짝 휜 정도,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이 바르지 않은 자세로 특히 컴퓨터 할 때 그렇죠. 공부할 때도 그럴 수 있고, 몸은 뒤로 있는데 목만 앞으로 쭉 나가서 가까이 보려다 보니까 이 목이 점점 휘는 거예요. 이게 거북목 증후군이고요. 이렇게 되면 목이 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신경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첫 번째가 손이 저리다는 겁니다. 손으로 연결되는 신경을 여기 뒤에 있는 뼈들이, 이 디스크들이 누르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거북목 증후군에 걸린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할 때 의식적으로, 여기 보면 바른 자세 나와 있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 허리 쪽, 등 바로 아래쪽을 힘을 딱 줘서
서 있는, 딱 앉아 있는 그런 자세가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여기 바른 자세와 바르지 못한 자세 교과서 거를 선생님이 붙여놨어요. 엉덩이와 등을 등받이에 딱 붙이고 상체를 세운 자세가 좋은 자세고요. 이런 친구들 있죠.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거의 뭐 눕는 애들 있습니다. 리클라이너 의자가 아닌데 이런 의자에서 눕는 기이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장인 정신은 높이 사는데 허리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엉덩이를 붙이긴 했지만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여기서 또 추가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을 였다 턱에 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바른 자세 충분히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바르지 않은 자세나 무리한 운동이 여러분의 척추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오늘 건강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강의에는 팝스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